안녕하세요. 포인트리 서비스를 만든 팀 로그인의 발표자 배상건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의 이야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그리고 어려움, 여행을 하면서 느낀 나만의 느낌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여행자 본인만이 남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행자의 이야기가 그 시간 이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스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 또한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닥의 선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포인트립은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으로 모인 개발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포인트립 개발팀이 찍은 하나의 포인트에서 시작한 우리의 여행은 이제 여러분의 포인트로 연결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포인트는 또 다른 여행자를 통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포인트립의 서비스 기능 시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립은 사용자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소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제공하여 UX적 측면을 강화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배포 단계에서 프론트단의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셜 로그인을 완성하지 못한 채 배포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발표가 끝난 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한 그 결과를 노션 및 리드미에 수정 완료 여부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테스터 계정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맛보기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정 만들기는 사용자가 경험한 여행을 제목과 한 줄 일기, 날짜, 지도, 사진 게시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성을 완료하신 게시물은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모아보기 페이지로 공유됩니다. 모아보기 페이지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여행 일정이 포스트카드로 게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 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구현하지 못한 무한 스크롤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로딩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포스트카드는 작성자의 닉네임과 여행 제목이 노출되고 사용자가 찜한 기록이 게시됩니다. 포스트카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여행 일정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사용자의 로그인 유무에 따라서 노출되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찜하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찜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모델창이 뜨게 됩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에 작성자가 상세 페이지에 입장을 할 경우 게시물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마이페이지는 사용자가 작성한 일정의 개수와 찜한 일정의 개수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도 무한 스크롤이 적용되지 못해 로딩 화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탭을 두어 각각 사용자가 작성한 여행 일정 목록과 찜한 여행 일정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필 수정에서는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변경 및 탈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원들이 나와서 자주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ORM을 선택하여 직접 쿼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릴레이션스, 로깅 등의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쿼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짤 수 있었기 때문에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류가 나거나 테이블에 수정이 필요할 때 다른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NDT에서 테이블을 수정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시퀄라이즈라는 ORM을 사용하고 접해봤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 ORM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앞서 저희 팀은 코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입을 지정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타입스크립트를 기술 스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랑 호환성이 좋은 타입 OR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다 보는 ORM이었기 때문에 작동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인문과 원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짜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상 테이블 하나에 포렌키가 3-4개가 있었기에 3개 또는 4개의 테이블을 조인하여 원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여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를 읽고 또 읽어 도움을 받았고 스택 오버플로우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쿼리 문법을 사용하여 타입 ORM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저희는 웹상에서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서비스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앱에 민감한 정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와 구현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리프레시 토큰을 구현하지 못했고 또한 2가지 이상의 오어스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한다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오어스를 구현했으면 역시나 한 가지 소스의 소셜 로그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스에 의존할 수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됐을 텐데 그런 점이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프라이빗 라우터를 적용한 이유는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의 선언함과 동시에 라우터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와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나누어 권한이 필요한 라우터로 접근할 시 자동적으로 로그인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액트 후폼을 이용한 이유는 홈 태그 내에 인풋에서 받은 데이터를 인풋 하나하나에 온클릭이나 온서브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들의 내용을 최상단의 폼 태그의 온서브밋을 사용하여 단번에 취합해 객체 형태로 처리하고자 사용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자신감 있게 공식 문서를 보면서 페이지별로 알기 쉽게 각각의 구간에서 한 가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깔끔한 코드를 짰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원리에 대하여 팀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모르는 모든 에러는 새로운 라이브러리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 힘들었었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특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준비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덕스를 적용한 이유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팀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영화 예매 사이트를 구현했으나 사용자가 선택한 영화 정보를 장바구니 페이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배포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상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처럼 복잡한 상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특히 유용한 리덕스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덕스를 적용해 얻은 효과는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한 프롭 딜링을 해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에서 시작하여 프롭스가 필요한 4시까지 계속 상태를 전달해야 했고, 반면에 상태가 변경이 일어난다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트가 특정 컴포넌트에 종속되지 않고 스토어에서 관리됨으로써
상태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각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컴포넌트는 필요한 상태 및 상태 변경 요청이 원활하게 가능해졌습니다. 리덕스로 얻은 효과가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겠죠.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덕스를 배우고 활용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리덕스는 스토어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복잡했고,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추가 설치 및 그에 따른 스터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리덕스 툴킷을 접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덕스는 리듀서를 트리 구조로 분리해서 상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리덕스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 리듀서를 너무 깊은 트리 구조로 작성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상태 트리를 설계할 때 기준을 세워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UI를 기준으로 상태 트리를 설계했다가 상태 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능을 기준으로 상태 트리를 설계하게 됐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프로젝트에서는 리덕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리덕스 툴킷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불필요한 코딩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리덕스 설계를 상태 변경 요청 및 상태 변경에 따라 어떤 결과값이 주어지는지를 문서화하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팀 로그인 포인트립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